안녕하세요, 잭슨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헤드폰인데요. 헤드폰을 가장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제품들을 모아봤어요. 제가 모두 산 제품은 아니고 주변에서 하나씩 빌린 제품들이에요. 지인한테 빌린 제품도 있고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대별로 모아봤는데요. 이제 110만원대, 50만원대, 30만원대, 그리고 10만원 밑으로 이렇게 초고가는 아니지만 헤드폰에서 좀 비싼 건 많이 비싸기도 하죠. 100만원대 이상의 제품과 저가로는 10만원 밑의 제품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품을 설명하기 이전에 한 가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주변에 헤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지만은 제가 공통적으로 헤드폰을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밀폐형 헤드폰이어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귀가 크고 머리가 크기 때문에 귀 위에 올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머리가 더 커 보이단 말이죠. 그래서 밀폐형, 귀를 완전히 덮고 들을 수 있는 그런 헤드폰을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노이즈 캔슬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에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나 혹은 헤드폰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은 거의 기본적으로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되어야만 하고, 세 번째로는 합당한가, 이 성능이 이 가격에 비해 합당한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제가 헤드폰을 빌려봤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저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빌린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자면, 다른 거는 워낙에 유명했던 제품들이라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뱅앤올룹슨의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는 스피커가 뱅앤올룹슨의 A1이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40만원대에 하는 제품인데, 이 스피커의 음질이나 어떤 출력 면에서 굉장히 저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줘서 주변에 제가 뱅앤올룹슨을 사용하는 지인의 헤드폰을 빌리게 되었어요. 가격은 현재가 기준으로는 109만원 정도에 나오고, 공식 사이트에서는 아직 129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정식 명칭은 뱅앤올룹슨 베어플레이 H95입니다. H95라고 하는 거는 이제 뱅앤올룹슨이 방수 브랜드잖아요. 이 덴마크 브랜드인데 95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이제 만든 모델이 H95 모델입니다. 이게 이제 하드 케이스거든요. 다른 헤드폰들의 경우에는 하드 케이스가 가벼운 캔버스 재질의 케이스가 주어지는 반면에, 이 뱅앤올룹슨은 역시 고가 프리미엄답게 이 하드 케이스가 주어집니다. 힌지 부분에는 댐핑 설계가 되어 있어서 다쳐도 세게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댐핑 설계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구성품으로는 헤드폰 본체, 청소용 초극세사 천, 그리고 보증서, 그리고 USB-C to USB-A 케이블, 그리고 기내용 오디오 1.25mm 오디오 케이블 이렇게 담겨 있고요. 1.25mm 기내용 오디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본체인데요. 이제 위쪽에는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이제 안쪽에 이어컵은 양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제 천연 가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이 부분에는 뱅앤올룹슨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버튼은 하단부에 이 음성인식 혹은 추가 보조 커스텀 버튼이 이렇게 있고, 마이크가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에는 USB-C 타입의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케이블, 전원과 블루투스 버튼이 이 하단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이제 슬라이더 혹은 터치식 버튼이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은 ANC, 노이즈 캔슬링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은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에 티타늄 드라이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정밀도, 사운드 정밀도나 혹은 저주파 응답을 증가시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옆에서 들어보니까 진짜 옆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 같은, 혹은 옆에서 진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정말 깨끗하게 들렸어요. 정말 깨끗하게 들렸고, 음질은 정말 나무랄 것 없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역시 오디오계 고급 브랜드답게 하드 케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면은 이 로고 하단부에 각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각인으로 뭔가 자신의 이름을 박거나 혹은 의미 있는 그런 시그니처 네임을 박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 서비스죠. 무게는 헤드폰이 약 323g, 하드 케이스가 500g입니다. 좀 약간 무거운 편에 속하는데요. 노트북이랑 그리고 헤드폰,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 담으면은 가방의 무게가 곧 3kg 정도 넘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노트북이 보통 한 그램 아니고선 1kg에서 한 2kg 사이니까요. 근데 이게 거의 거진 1kg 정도 되는 거니까 한 3kg 넘는다는 소리죠.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즘 나오는 헤드폰들과 똑같이 전용 어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용 어플에서 노이즈 캔슬링의 정도, 볼륨, 그리고 사운드 적응형 이퀄라이저 등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착용을 해봤는데 헤드폰을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음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여러분들한테 맞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머리가 커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제가 모자 사이즈가 61, 62 정도 되거든요. 근데 헤드폰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대부분 헤드폰이 맞지 않아서 못 썼던 부분이 있는데 이 뱅앤올룹슨 역시 잘 맞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억지로 맞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착용을 해봐도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길이가 최대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이 정수리 부분에서 이렇게 착용을 하면은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 귀가 잘 안 덮여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 소리도 좀 나는 것 같고 게다가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장시간 착용을 하고 있자니 너무 불편해 오더라고요. 관자놀이가 조금씩 아파온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좀 약간 두통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듣다가 두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가자니 이 헤드폰 본체 무게가 아무래도 무거워서 이게 지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하면서는 절대 착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워서 착용할 때는 괜찮아요. 약간 뒤로 걸쳐서 하면 되니까. 근데 밖으로 들고 다니면서 착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다. 전반적으로 뱅앤올룹슨의 음질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피아노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옆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굉장히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고 정말 음질이 정말 좋다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착용면에서 맞지 않다 보니까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우니까 좀 6점, 7점 정도? 음질 중요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저한테 맞아야죠. 두 번째 제품은 에어팟 맥스입니다. 에어팟은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친숙하죠. 에어팟 보급형 라인, 그리고 프로 라인, 그리고 에어팟 맥스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이 있는데 에어팟 맥스가 에어팟 라인 중에선 가장 비싼 상위 라인이죠. 근데 판가는 약간 그렇게 좋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평도 그렇고요. 에어팟 맥스의 전반적인 스펙을 좀 보자면요, 블루투스 5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역시 이것도 밀폐형, 오버이어형 제품이고, AAC 코덱을 채택하고 있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더불어 무게는 384.8g, 뱅앤올룹슨의 무게를 뛰어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죠. 충전 시간은 2시간인데 반에 노이즈 캔슬링을 작동했을 때 이 작동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점, 그리고 충전 시간도 다른 헤드폰들에 비해서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적응형 이퀄라이저를 탑재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으로는 58만 4천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시가로 보면 70만 원대였지만 지금은 좀 가격이 많이 낮아진 제품이죠. 제가 이제 에어팟 맥스를 착용을 해봤는데 이 에어팟 맥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재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게 밑부분이 이제 메쉬로 되어 있고 안쪽 부분에도 역시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게 여름에도 착용할 때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 헤드폰 길이 조절을 늘리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고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착용면에서는 이 네 가지 제품 중에 가장 안 좋았어요. 정말 안 좋았고, 저같이 이제 머리가 크고 귀가 큰 사람들은 이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헤드폰의 전체적인 모양 특성이 정말 원을 이루고 있는데 이 아랫부분이 완벽하게 아래를 지탱을 하다 보니까 이 중간 부분이 약간 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착용을 하면은 이렇게 아랫부분이 제가 이렇게 이쪽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약간 맞다 보니까 아랫부분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은 정말 잘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쪽 부분이 눌리게 되니까 두통이 조금씩 오더라. 한 10분도 착용을 못했고 머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하지만 에어팟 맥스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연결성을 꼽는 것 같아요. 이 에어팟 혹은 이 애플의 모든 제품들이 연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에어팟 맥스는 이 전원 버튼이 없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이게 딱 꺼내서 이렇게 착용을 하면은 착용한 걸 이 헤드폰이 알아채고 이제 맥북이나 핸드폰, 자기가 가진 주변 기기에 자동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딱 착용하고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전원을 켤 수가 있다. 전원이 들어온다. 근데 50만 원, 출시가 70만 원, 그리고 현재가 58만 원대의 제품으로는 가장 심플한 디자인이면서도 굉장히 음질도 깨끗한 축에 속하고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맞지 않았다. 그래서 머리가 크신 분들은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폰을 고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청음샵에 가서 직접 착용을 해보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이 에어팟 맥스의 가격이 가지는 의미가 좋은 헤드폰으로 평가를 받고 있진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어팟 맥스는 주변 기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프로, 맥북과 같이 연결해서 잘 사용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머리 사이즈가 61에서 62인데 이 사이즈 가지신 분들은 이 관자놀이나 이쪽 머리 쪽이 굉장히 뛰어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10분도 착용을 못 하더라. 60 사이즈 이하가 약간 착용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예요. 자, 세 번째로 준비한 제품은 소니의 WH-1000XM4입니다. 헤드폰들 중에서 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좋은 경험을 느끼게 해준 헤드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헤드폰의 경우에는 솔직히 가격대도 가격대인 만큼 비싼 헤드폰들에 비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정도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구매를 해서 착용을 하고 실착을 하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품이란 걸 느끼게 해준 그런 제품이에요. 노이즈 캔슬링 역시 되는데 이 무게가 굉장히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봤던 에어팟 맥스나 뱅앤올룹슨 같은 경우에는 360g 혹은 380g이었는데 소니 1000XM4 같은 경우에는 254g이에요. 254g이면 우리가 흔하게 먹는 페트병 500ml 생수 이거의 반 정도 되는 무게거든요. 굉장히 가벼웠고 충전 시간은 역시 3시간 충전인데 10분 충전에 5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랑 껐을 때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데 켰을 때는 30시간 정도 가고 껐을 때는 약 38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와닿을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착, 착용감이고요. 두 번째는 직접 들어봤을 때 어떤 음질, 나에게 맞는 음질을 보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코덱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기능이 있다던가 뭐 DC 익스트림이라던가 이런 모든 기능들이 있다고 해도 사용자, 실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용을 해봤을 때 직접 들어보니까 진짜 소니가 넓은 타겟, 넓은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해준 그런 제품이었어요. 일단 이게 하드 케이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케이스인데요. 앞쪽에는 뭔가를 꽂을 수 있는 이 주머니 형태로 뭔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었을 때 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거나 영상 편집을 할 때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핸드폰이나 맥북 뭐 이런 쪽에서 연결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본체 같은 경우에 보면요 정말 가볍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어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일반 가죽으로 이렇게 처리 마감이 되어 있고 이 상단부, 이 머리 쪽 부분도 보면요 가죽으로 정수리 부분이 맞닿는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정수리가 맞닿는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푹신푹신하거든요. 그래서 꽉 맞았을 때 이게 딱딱하지 않아서 머리에 굉장히 결림이 없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음질은 앞서 봤던 에어팟 맥스나 뱅앤올룹슨에 비해서 음질은 다소 뭉툭한 느낌? 약간 중저음 베이스가 잘 살아난 듯한 그런 음질은 보여주지만은 에어팟 맥스나 뱅앤올룹슨에 비해서 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오래 듣고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편안한 착용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음질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착용을 못하니까 좀 멀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착용감이 편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 굉장히 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이 옆에 이 부분에 터치패드가 적용이 돼서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거나 뒤쪽으로 가거나 혹은 전화를 받는 등의 여러 가지 터치 모드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소니도 전용 어플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연결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설정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헤드폰에 그렇게 큰 외압이 작용되진 않겠지만은 앞서 봤던 에어팟 맥스나 뱅앤올룹슨에 비해서 약간 소재적인 부분은 그 가격대인 이유를 생각해보는 부분인 것 같다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소니 헤드폰의 경우에는 딱히 누군가에게 추천드린다 뭐 이런 부분 없이 그냥 모든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헤드폰의 가격대나 여러 가지 음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착용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헤드폰 중에서는 굉장히 괜찮다, 처음으로 굉장히 괜찮다라는 평가를 내렸던 제품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앵커의 Q30ANC입니다. 10만원대 미만의 제품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지원되는 그런 헤드폰입니다. 앵커가 중국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좀 약간
카피로 유명하잖아요. 따라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빌리고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이 소니의 제품 구성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느 게 소니고 어떤 게 엔커인지 솔직히 밖에서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이쪽이 엔커고요, 이쪽이 소니입니다. 이쪽이 소니인데 심지어 들어있는 구성마저도 비슷해서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쪽을 보시면은 오른쪽이 소니고요, 이쪽이 소니고 왼쪽이 엔커입니다. 이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소니와 너무 흡사하다,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엔커의 경우에는 밀폐형 유무선 헤드폰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고 블루투스 5버전 채택하고 있고 SBC, AAC 코덱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역시 지원이 되고 무게도 260g으로 가벼운 축에 속해요. 그리고 5분 충전으로 약 4시간이 사용이 가능한데 4시간까지는 살짝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완충을 했을 때 노이즈 캔슬링이 켜졌을 땐 40시간, 노이즈 캔슬링이 꺼졌을 때는 약 60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 어플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모드를 같이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 본체에 여러 가지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편의성을 높였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용을 해보니까. 일단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이어컵이나 이 위에 가죽 부분이 소니보다 더 부드러워요. 이게 물론 일반 합성 피혁이겠지만은 굉장히 부드러워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윗부분이나 이 왼쪽 오른쪽 부분의 이어컵이 굉장히 가죽이 부드러워서 착용했을 때, 막상 착용을 했을 때 불편하다라는 걸 느끼지 못했고요. 대부분 싼 헤드폰들은 이 이어컵 부분에 있는 이 가죽 부분이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대표적으로 PC방 헤드폰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PC방에서 뭔가를 착용을 할 때 귀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니까 딱딱하게 해서 일부러 고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딱딱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좀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딱딱한 가죽을 넣어서 좀 원가 절감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음샵에 가서 꼭 듣지 않아도 먼저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가죽을 만져보는 거예요. 가죽을 만졌는데 브랜드가 듣보잡이다 그러면은 바로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 부분이 굉장히 촉감이 괜찮거든요. 가격대 치고는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외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마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디자인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NFC 태깅할 수 있는 기능이 오른쪽에 있고요. 아쉽게도 가격 때문인지 터치패드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버튼으로 동작을 한다는 점, 이 부분은 단점이라기보다는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길이를 늘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착용을 하면은 이 헤드폰들 중에서 가장 귀를 잘 감쌌다 라고 느끼는 헤드폰이 바로 이 엔커의 Q30입니다. Q30은 귀를 완전히 구의 형태로 덮었다의 느낌이라면 소니는 귀를 평면적으로 덮었다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귀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Q30 같은 경우에는 귀를 구의 형태, 반구의 형태로 덮었기 때문에 귀가 어느 정도 공간이 남는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윗부분도 이 남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편해요. 편한 건 사실인데 저같이 머리 큰 사람들은요, 외부에 이걸 착용하러 나간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두상이 더 커 보여요. 더 커 보이다 보니까 밖에서 착용하기에는 좀 음질은 99,000원대 헤드폰에선 그래도 꽤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의 성능과 이 정도의 음질 그리고 착용감으로 99,000원이라는 가격대에 만나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착용감적인 측면에서 먼저 기준을 고르자면 소니, 이 엔커, 그 다음이 뱅앤올룹슨, 그 다음이 에어팟 맥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고르면요, 이 중에서 하나밖에 못 고를 것 같아요. 이 소니? 내부, 외부 상관없이 모두 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부에서만 착용한다고 하면은 엔커든 에어팟 맥스든 뱅앤올룹슨이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100만원대 혹은 50만원대의 가격이란 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소니라는 회사가 굉장히 소비자층을 잘 공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헤드폰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소니 헤드폰의 경우에는 가장 넓은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고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이 느껴지고요. 역시 뭐 에어팟 맥스나 뱅앤올룹슨 역시 음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줬지만은 제 기준으로는 좀 불편했어요. 머리가 일단 안 맞다 보니까 헤드폰을 착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헤드폰을 고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질도 중요하지만 음질 50과 착용감이 50이었기 때문에 직접 청음샵에 가서 직접 착용을 해보고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 바로 이 소니 1000XM4고요. 여러분들도 음질이 우선인지 헤드폰의 디자인이 우선인지 착용감이 우선인지 이 3가지를 가지고 함께 평가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헤드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여러분들의 의견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잭슨이었습니다.